캐나다는 단순히 눈과 단풍잎만 있는 곳이 아니다. 물범 지느러미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UFO 착륙장을 방문하거나 땅이 얼어붙어 여름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이누이트는 놀라운 전통을 유지하며 도시들은 문화적 모자이크를 이룬다. 세계 탐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캐나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누이트 문화에서의 여성과 성적 자유.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활하는 이누이트 여성들은 힘, 독립성, 그리고 노동 윤리로 존경받는다. 독특한 전통 중 하나는 호스트가 손님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공하는 의식으로, 이는 지배가 아니라 환대와 존중의 표현이다. 중요한 점은 이누이트 여성들이 이러한 관습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성적 자유는 인정받으며 이러한 관행은 동의해 이루어진다. 작고 고립된 인구 집단에서 샤먼이 주관하는 의식적인 파트너 교환은 영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전적 고립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공동체 공유와 문화적 생존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캐나다를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장소로 만드는 많은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관련된 공동체의 가치, 신념, 생존 전략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를 고향으로 삼는 이들의 적응적 본질을 반영한다. 캐나다의 기묘한 현실과 독특한 법률. 세계 유일의 UFO 착륙장이 있으며 한때 물범 지느러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법률이 존재하고 겨울 동안 시신을 차거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 나라. 캐나다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기묘함은 캐나다의 문화와 기후가 기이하고 매혹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엘버타주 세인트폴에서는 1967년에 미지의 것에 대한 개방성을 상징하며 UFO 착륙장이 건설되었다. 한편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서는 물범 사냥이 매우 중요해 물범 지느러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북극 마을에서는 영구 동토로 인해 겨울철 매장이 불가능해 가족들이 여름까지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 전설이 아니라 광활하고 혹독하며 독특한 땅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다. 이는 문화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류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누이트 문화와 북극 생활. 이누이트는 캐나다 북극의 원주민으로 자연과 영적 전통에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에스키모로 불렸으나 이제는 구식 용어, 그들은 이누카티투트어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누이트로 불린다. 이누이트의 영성은 자연과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샤먼 앙가쿠크이 주도한다. 사냥, 낚시, 개썰매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 적응되어 있다. 일부 이누이트 사이에서는 손님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관습이 환대의 표시로 존재한다. 외부인에게는 놀랍지만 이는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 생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극한의 추위는 일상생활도 형성한다. 겨울에는 땅이 녹을 때까지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서는 물범 사냥이 매우 중요해 세금을 물범 지느러미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와 고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캐나다 정체성의 더 넓은 측면을 반영한다. 북극곰의 땅. 매니토바주 처칠은 세계 북극곰의 수도로 불리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매년 가을 수천 마리의 북극곰이 이 북부 마을을 지나 이동하며 전 세계의 야생동물 사진가와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캐나다는 전 세계 약 25천 마리로 추정되는
북극곰 중 약 15천 마리가 서식하며 흑곰과 회색곰도 풍부하다. 처칠에서는 관람 플랫폼과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 장엄한 생물을 안전하고 존중하며 관찰할 수 있다. 북극곰은 캐나다의 야생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들의 이동 패턴 변화는 얼음이 녹고 북극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관련된 공동체의 가치, 신념, 생존 전략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거대한 크기는 사람, 관습, 환경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행자와 학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는다. 작은 사막, 광대한 호수. 유콘의 카크로스 사막은 2.6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으로 여겨진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실제로 고대 빙하 호수 바닥이다. 반면 캐나다는 물이 넘쳐난다. 이 나라는 300만 개 이상의 호수를 보유하며 이는 전 세계 호수의 합보다 많고 지구 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레이트 베어 호수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와 같은 호수는 거대하고 깊으며 현대 개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러한 자연의 경이로움은 물고기, 새, 포유류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등산객, 카약 타는 사람, 캠퍼들에게 놀라운 경치를 선사한다. 이는 캐나다를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장소로 만드는 많은 특징 중 하나이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를 고향으로 삼는 이들의 적응적 본질을 반영한다. 이는 문화적 관심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중요성도 지닌다. 신선한 공기와 끝없는 숲. 캐나다는 환경 관리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약 350만 평방킬로미터, 즉 국토의 31%를 덮는 거대한 숲 덕분이다. 이 숲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과 방문객들에게 평화와 자연의 균형을 제공한다. 실제로 캐나다는 세계 전체 숲 면적의 10% 이상을 보유하며 글로벌 생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방 숲은 북부 영토를 가로질러 펼쳐져 있으며 스라소니, 무스, 늑대, 수많은 철새들이 서식한다. 이러한 풍부한 자연 경관은 하이킹, 카누, 야생동물 사진 촬영과 같은 무수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를 고향으로 삼는 이들의 적응적 본질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이는 캐나다를 진부한 표현을 넘어 주민들의 실제 삶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의 얼어붙은 북부에서의 삶과 죽음. 북부 캐나다는 극한의 추위로 정의되며 유콘의 스낙 같은 곳에서는 기온이 60바세트 감렉 이하로 떨어진다.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은 연중 얼어붙은 영구동토로 덮여 있어 기반시설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는 겨울철 전통적인 매장 관행이 불가능하다. 옐로우 나이프와 같은 곳에서는 가족들이 여름이 되어 땅이 녹을 때까지 차거나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암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리적 현실에 오랫동안 적응해 온 회복력 있는 문화를 반영한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집, 파이프라인, 도로를 건설할 때 불안정한 집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문화적 관심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류학적 중요성도 지닌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행자와 학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으며 캐나다 북극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광대한 아름다움과 고립의 땅. 캐나다는 약 제1000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4,000만 명 미만으로 비교적 적다. 이는 캐나다의 90%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원시숲, 툰드라, 산맥, 그리고 300만 개 이상의 호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20만 킬로미터가 넘는 험준한 해안선은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를 감싸며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러한 지리적 광활함은 생태계와 기후의 놀라운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고래 관찰, 유콘에서 오로라 추적, 온타리오에서 카누 타기 등 캐나다의 자연적 풍요로움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광활함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교통, 고립, 기후 적응과 같은 도전도 제공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관련된 공동체의 가치, 신념, 생존 전략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 1967년 엘버타주 세인트 폴은 세계 최초의 UFO 착륙장을 건설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평화와 개방성을 상징하기 위해 설계된 이 구조물은 곧 캐나다의 기묘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외계인 목격담, 정부 문서, 외계 이론에 관한 전시물이 있는 UFO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명백히 기발하지만 이 장소는 캐나다의 호기심 많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준다. 미지의 것을 두려움 대신 상상력으로 포용하는 모습이다. 이 마을은 캐나다 100주년을 기념하고 모든 세계에서 온 존재를 환영하기 위해 착륙장을 건설했다. 이는 또한 캐나다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민속, 과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방성을 혼합하는 것. 수년에 걸쳐 이곳은 기묘하고 신비로운 캐나다 정체성의 가벼운 면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행자와 학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는다. 이는 캐나다를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장소로 만드는 많은 특징 중 하나이다. 수많은 공항이 있는 하늘. 캐나다의 거대한 크기는 도로와 철도만으로는 항상 실용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첼시의 57개의 공항을 보유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항공 운송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토론토 피어슨과 같은 주요 국제 허브부터 외딴 북부 활주로까지 이 공항들은 가장 고립된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많은 원주민과 북극 주민들에게 비행기는 식량, 의약품, 서비스로 가는 유일한 생명줄이다. 이 네트워크는 또한 관광, 무역, 자연재해나 혹독한 날씨 동안의 비상작전을 지원한다. 캐나다의 항공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도전적인 땅에서 인프라 계획의 경이로움이다. 방문객들은 국립공원, 북부 낚시 캠프, 활기찬 다문화 도시로 바로 날아갈 수 있다. 이는 실용적 편리함뿐만 아니라 광대한 국가에서 인프라와 지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캐나다를 진부한 표현을 넘어 주민들의 실제 삶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여행, 비용과 편리함. 캐나다는 국제 여행자에게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지만 국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다. 많은 국가의 시민은 ETA 전자 여행 허가만 필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완전한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일단 입국하면 여행은 쉽지만 특히 대도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일반 커피 한 잔은 약 $20이며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보통 1인당 15-30달러이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도시의 호텔 가격은 보통 1박에 $150이다. 도시 중심지에서는 대중교통이 신뢰할 만하며
국내선 항공편은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커버한다. 하지만 외딴 북부 지역으로의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비용과 접근성의 차이는 캐나다의 지리적, 경제적 규모와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는 실용적 관심뿐만 아니라 광대한 공간과 인프라 도전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적 풍요로움. 캐나다의 위대함은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와 뿌리 깊은 전통의 융합에 있다. 이 나라는 630개 이상의 공인된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와 메티스, 이누이트 인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원주민 문화는 수천 년 된 언어, 예술, 영적 관행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아시아,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활기찬 이민자들을 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음식 축제, 건축 양식, 공공예술에서 모든 주요 도시에 드러난다. 동시에 자연은 캐나다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밴프의 알파인 본굴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해안 우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국가적 성격을 계속 형성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행자와 학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는다. 이는 캐나다를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장소로 만드는 많은 특징 중 하나로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지역별 현대와 전통. 캐나다는 대조의 나라다. 토론토의 세련된 스카이라인과 금융 중심지는 북극 마을에서 실천되는 영속적인 전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시 지역은 공공의료 시스템, 최첨단 대학,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 한편 원주민 공동체는 사냥, 낚시, 계절적 이동, 영적 의식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역을 묶는 것은 자유, 다문화주의, 환경 관리에 대한 공유된 존중이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생태적 경이로움과 조상의 땅을 보존한다. 정부 정책은 완벽하지 않지만 원주민 권리, 환경 정의, 문화 보존을 점점 더 지원하려고 한다. 이러한 진보와 전통의 융합은 캐나다 경험을 정의한다. 이러한 예는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캐나다인은 현대적이면서도 뿌리 깊은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찾아간다. 캐나다의 가장 긴 거리. 토론토의 영스트리트는 56km 이상 뻗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온타리오 호수에서 시작해 토론토의 번화한 도심을 지나 북쪽의 시골 공동체까지 이어진다. 단순한 도로 이상으로 영스트리트는 캐나다 도시 생활의 상징적 동맥이다. 퍼레이드, 시위, 세계 기록 시도, 역사적 축하가 이곳에서 펼쳐졌다. 기업, 문화센터, 대학, 주거지가 그 길을 따라 늘어서며 상업적이고 감정적인 도시의 핵심을 이룬다. 19세기 초 이곳은 온타리오 호수와 북부 정착지를 연결하는 군사 경로와 무역 회랑의 일부였다. 오늘날 이곳은 대도시 토론토의 다운타운에서 조용한 교외까지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한다. 이는 캐나다의 규모를 반영한다. 땅의 크기뿐만 아니라 야망, 도달 범위, 기록적인 호기심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는 캐나다의 회복력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행자와 학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는다. 캐나다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그저 표면을 스쳤을 뿐이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전 세계에 더 많은 경이로움을 위해 좋아요와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